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에 해당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헤어지는 당시에는 내 선택이 완벽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후회가 돼서 다시 만나고 싶어서. 또 두 번째는 상대가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해서 잡고 싶지만 잡히지 않아서 나중에라도 상대가 후회해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오늘은 두 케이스 모두를 위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어야 제해할 수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 손실 회피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면 쉽습니다. 사람은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크게 느껴요. 예를 들어 10,000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10,000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배 이상의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분명 같은 정도의 상실감과 행복감인데 말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지금 그 두려움에 휩싸여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상실감이라는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만 알면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순식간에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그때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나만 드는 생각이 아니라 재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내가 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뒤늦은 후회를 경험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해도 후회, 하지 않아도 후회를 하게 됩니다. 헤어짐의 이유가 특수한 상황적인 원인의 경우이거나 바람, 폭력, 폭언 같은 재해를 다시 하기 힘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로 시간을 갖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대가 이상형을 만나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드문 경우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주의 상황,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음이 너무나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령 이별 통보를 먼저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면 어떨까라는 후회의 감정을 크고 작게 경험합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인간이 가진 가장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면서 흔한 감정이에요. 일상적인 대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감정은 사랑, 그 다음이 후회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만나는 동안 우리의 지난 연애를 가치 있게 생각했다면 이별 후 시간이 지나서라도 상대방에게 후회라는 감정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난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서라도 후회를 해야 나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내 물건, 내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저 물건을 갖기만 한다면, 저 사람과 만날 수만 있다면 하면서 뇌에서 가치를 높이 매깁니다. 꽤 많은 분들이 어떤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는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지만 막상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시들해지고 퇴사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은 막상 소유하고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시들해지고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갖기 전 추상이었다가 갖고 있을 때 시들해지다가 잃고 난 후 다시 원래의 가치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것을 경제학 용어로 손실회피라고 부르는데,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 손실회피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10,000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잃었을 때 상실감이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배 이상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분명히 같은 정도의 상실감이고 행복감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헤어짐을 통보하는 상대방이 단호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헤어짐을 통보할 때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있는 시점이에요. 과연 헤어지는 게 맞을까? 다시 만나는 게 맞는 건 아닐까?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아서 또는 우리가 너무 붙잡아서 단호한 척 하지만 상대방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조급함으로 나는 너를 절대 떠나갈 수 없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정감을 자꾸 채워주면 우리는 계속 상대에게 현재형이 되어버려요. 상대는 상실감을 느끼기 어렵고 기고만장해져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상대에게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줘서 상대가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게 만들어야 해요. 미우나 고우나 매일 얼굴 보고 어제도 내일도 상대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 확신한 우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타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대에게 큰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의 잘못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우리의 원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주는 사소한 여지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그 정도의 여지로 재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지속하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재해가 되더라도 금방 시들해져요. 인생이 좀 힘들고 외로워 봐야지 상대방이 우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상대가 우리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껴야 건강한 재해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대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해져서 처음에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 사람의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상대방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하는 이 후회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위한 정보와 데이터, 신호로 사용해야 합니다. 후회를 올바르게 다룰 때 삶에 더 많은 의미와 다양한 매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난 연애에 대한 후회에 대해서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있고 듣고 씹을 만한 내용들은 듣씹하시고 경청할 만한 일들은 경청하면서 분명 잘한 부분들, 좀 더 개선해야 하는 일들,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회를 잘 다루면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SNS가 될 수도 있고 겹치는 통해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후회 후유증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어요. 재해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대를 후회만 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연락처를 다 차단해버리고 한동안 잠수를 탄 이후에 후사히 뻗은 모습, 외적으로 내적으로 스펙이 업글된 모습, 정말 잘 사는 모습을 올리면 후회합니다. 내가 행복한 모습을 올리는 거, 그리고 사진처럼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거,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매일 얼굴 보고 어제도 내일도 떠나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우리가 사라져 버리면 상대는 괜찮은 척 하더라도 사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잃은 상대방에게 맞춰진 초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맞추면서 감사해 보세요.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어 감사, 따뜻한 햇볕을 쬐 수 있어서 감사,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사용하는 물건, 생활 공간 등이 소중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행동은 삶을 회복시킵니다. 이별 앞에 힘든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도 매우 고통스럽고 그 뼈가 다시 붙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러운 상처를 경험하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이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